네. 자, 저희가 원가 함수 추정하는 방법 5가지 공부했고요. 이제 책의 606페이지 3절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원가 추정 여기 할 차례죠. 자, ABC에서 원가 추정 이건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ABC에서의 원가 추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원가 추정이 이제 전통적인 원가 추정인데 이게 이런 방식의 직선식을 만드는 거였죠. A 플러스 BX 이런 방식의 직선식을 만든 건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이게 이제 ABC가 만들어진 게 1990년대 뒤니까 90년대 이후로 이 직선식에 이렇게 직선식을 회귀 분석하면 결정계수를 찾았을 텐데 점점 결정계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작아지는 거야. 설명력이 떨어지면서 원가 요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결정계수를 좀 높이려면은 독립변수를 단위 수준만의 변수만이 아니라 묶음 수준 변수, 그 다음에 제품 수준 변수, 그 다음에 설비 수준 변수를 다 독립변수로 해서 원가함수를 추정하면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단위 수준만이 아니라 묶음 수준, 제품 수준, 설비 수준으로 변수를 높인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로 놓고 원가함수를 찾으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한 건 이거는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뭐 단순회귀 분석도 복잡한데 이게 뭐 계산 문제로 나올 수는 없고 결과치만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변수를 여러 개로 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 3절 제 밑에 세 번째 줄 뒤에 여러 개의 활동별 원가 동인을 독립변수로 보아 원가 함수를 추정하면 보다 정확하게 원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제 8-4번 가지고 간단하게 해보시면 거기 좀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고정원가는 40만 원이고 변동원가가 노동시간당 5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오버헤드 예산식이야. 그랬을 때 밑에 노동시간 1000시간을 예상했으면 위에 식에다 넣으면 1000시간에 500원에 40만 원 더하면 90만 원이 원가 예상치가 될 건데 이걸 활동 기준으로 우리가 원가를 추정하면 다중회귀 분석을 하게 될 거고 그 결과가 그 밑에 있는 식이에요. Y-는 나온 식. Y-는 30만 원 더하기 300x1, 뭐 x2, x3, x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자, 그 식에서 그 활동 기준식을 이용해서 원가를 추정한다면 거기 x1, 2, 3, 4에 그 밑에 있는 동인별 예상 사용량 그걸 집어넣으면 원가함수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를 추정해 보면 다음 페이지 위에 85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이게 보다 정확한 원가함수가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독립변수를 여러 개로 놓고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게 ABC에서 원가 추정이야. 별게 아니고 그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챕터에서는 거기 밑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학습 곡선입니다. 학습 곡선이 뭔지 좀 이해하고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학습 효과, 학습 곡선 요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원가 추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원가 추정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원가 관리회계에서 얘기하는 원가 추정은 독립변수는 뭐다? 우리 식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가로축이 독립변수죠? 항상 독립변수는 뭐야? 조업도를 독립변수로 두고 조업도가 바뀔 때 종속변수로 원가가 얼마냐 요거를 찾아보고 싶은 거야. 항상 조업도를 변수로 해서 원가가 얼마인지 식을 만들면 경영자가 조업도를 예상했을 때 빠르게 원가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선형함수를 가정하면 어떤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조업도와 관련해서 x가 조업도일 때 고정원가 일정하에 있고 단위당 변동원가 일정하면 요 직선식 하나만 찾아놓으면 경영자가 조업도 예상했을 때 바로 요 식에 넣어서 원가가 얼마입니다 계산해서 경영자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요식을 추정하는 방법에 5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죠. 우리 쉬기 전에 한 거. 계정 분리해 보는 거, 점 찍어놓고 거보는 삼포도법, 고점 저점 이어보는 거, 회귀분석법, 산업과학자한테 맡기는 방법. 그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요식을 찾으면 조업도를 이 식에 넣으면 바로 원가 계산해서 경영자한테 주는 거야. 근데 학습 효과가 존재하면 이러면 선형함수가 깨져. 여기서 이 직선식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일까요? 이 식에서 a 플러스 bx에서 이 b가 일정하려면 하나 만들 때 들어간 노동시간이나 재료원가 이런 게 일정해야 되는데 학습 효과가 존재하면 학습 효과는 뭐죠? 생산을 많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그래서 익숙해지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단위당 변동가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야. 단위당 변동가가 작아지게 되면 이 직선식으로는 원가를 추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를 보면 선형함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학습효과가 존재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가함수가 직선이 아닐 때 비선형 상태가 되는 거야. 비선형이 되면 얘가 비선형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원가를 추정할 거냐. 그럼 여전히 경영자는 조업도가 달라졌을 때 원가가 얼마냐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원가가 얼마냐 이걸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단위당 변동가 일정하면 바로 우리가 원가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학습효과가 존재하면 단위당 노동시간이 생산량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조업도가 달라질 때 노동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내야 그 새롭게 바뀐 노동시간을 이용해서 원가를 다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업도와 단위당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업도와 노동시간 사이의 규칙, 요걸 찾은 걸 우리가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학습 효과가 존재할 때. 그래서 학습 곡선이라고 하면 조업도와 노동시간 사이 규칙을 찾은 거다. 그래서 책에 607페이지 보면 학습 효과의 설명이 있습니다. 4절 밑으로 세 번째 줄에 학습 효과란 종업원이 동일 작업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숙련도가 높아져서 단위당 작업 시간이 감소되는 효과.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이 학습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단위당 변동 원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식으로 원가를 추정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시간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 뒤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608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학습 효과가 존재하면 단위당 노동시간이나 단위당 변동가 줄어들게 되고 총 변동원가도 직선식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업도와 노동시간 사이 규칙을 찾아서 원가를 추정해야 돼요. 규칙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 파란색으로 있는 거 있죠?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란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노동시간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비선형의 원가함수다. 조업도와 노동시간 사이 규칙을 찾은 거다. 이게 학습 곡선이고, 근데 그 규칙의 유형에 2가지가 있어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생산량이 증가할 때 조업도와 단위당 평균 시간 사이에 규칙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가 늘어날 때 조업도와 증분 단위 시간, 한 단위 더 만들 때 들어간 노동시간 사이 규칙이 있는 게 있어. 조업도가 증가할 때 단위당 평균 시간이 조업도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걸 우리가 누적 평균 시간 모형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증분단 시간 모형, 이거는 조업도와 단위당 하나 더 만들 때 들어간 노동시간 사이 규칙을 찾은 거를 증분 단위 시간 모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식은 이게 더 많이 나와. 이게 일반 모형이야. 평균 시간 모형이 일반 모형이고, 증분 단위 시간 모형이 좀 이제 예외적으로 나오는 모형이라서 예전엔 시험 문제에 특별히 어떤 모형이다 언급이 없으면 평균 시간 모형이라고 놓고 풀면 됐어요. 근데 한번 간평사 시험에 문제를 내놓고 저 언급을 안 했어. 어느 모형인지.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면 다 평균 시간 모형으로 풀었을 건데, 증분 단위 시간 푼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지. 뭘로 풀라고 안 해놓고 왜 평균 시간으로 답을 넣느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 해에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최근의 문제들은 대부분 어느 모형인지 언급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없으면 평균시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없으면. 자, 그래서 누적 평균시간 모형이 1번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608페이지에 거기 누적 평균시간 모형 설명이 좀 돼 있죠. 누적 평균시간 모형이란 누적 평균시간 모형이란 누적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누적 평균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형태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구성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가장 일반 모형, 평균시간 모형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평균시간 모형.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 책에는 얻은 거냐면 600페이지 위에 있는 거, 609페이지 위에. 이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은 항공기 제작 산업. 비행기를 만들면 첫 번째 비행기를 조립할 때 들어간 시간보다 두 번째 비행기를 조립하면 단위당 하나 조립할 때 들어간 시간이 훨씬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첫 번째 비행기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동시간을 쟀어. 전체 토탈 레이버 아워 노동시간을 쟀더니 100시간이 들어갔어. 첫 번째 비행기 한 대를 조립하는데 100시간이 들어갔고, 그러면 한 대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평균 시간은 뭐 한 대 만들 때 100시간 들어갔으니까 100시간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대를 더 만들었어. 이게 누적 생산량 조업도예요. 2대까지 만들고 나서 전체 노동시간을 쟀어. 여기가 학습 효과가 없다면 몇 시간 됐어야 돼? 학습 효과가 없다면 한 대 100시간이니까 2대 만들면 200시간 들어가면 학습 효과가 없는 거지. 그냥 하나당 계속 100시간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2대까지 만들고 나서 노동시간을 쟀더니 2대까지 만들었을 때 160시간이 들어간 거야. 전체 노동시간이. 그러면 하나당 평균 시간은 몇 시간 된 거야? 80시간 된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니까 평균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2대를 더 만들었어. 2대를 더 만들면 누적으로 4대까지 만든 거죠? 4대까지 만들고 나서 전체 노동시간을 쟀더니 256시간이 들어갔어. 토탈 레이버 아워가. 그래서 이거 4대일 때 전체 노동시간이 256시간이니까 나누기 4를 해보면 한 대 만들 때 64시간이 들어간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4개를 더 만들 거야. 내년에 4대를 더 만들면 4대를 더 만들면 누적으로 8대까지 만든 거죠. 8대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 내년에 4대를 더 만들 거다. 그럼 그때 원가는 얼마가 발생할 거냐? 요걸 예상해서 경영자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바로 예상할 수가 없고 단위당 노동시간이 바뀌니까 4대 더 만들 때 노동시간이 얼마 늘어날지를 알아내야만 원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관찰된 4대까지의 정보를 기초로 내년에 4대 더 만들 때 노동시간이 몇 시간 더 들어갈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현재 4대까지 기초로 한번 규칙을 찾아보면, 현재 4대까지 기초로 여기 생산이 2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평균 시간이 직전에 80%가 됐죠. 다시 2에서 4로 생산이 2배가 되니까 평균 시간이 직전에 다시 80%로 준 거야. 요게 규칙이에요.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평균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 요 줄어든 비율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학습률이라고 불러. 학습률. 그래서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은 생산이 2배 될 때마다 평균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경우, 이게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이다. 자, 그럼 이 규칙이 그대로 성립하면 다시 내년에 2배를 만든 거잖아. 2배. 2배를 생산한 거니까 평균 시간은 직전에 얼마가 되겠어요? 다시 80%가 되겠지? 그러면 64시간에 0.8 해보면 이게 얼마냐면 51.2시간이야. 그럼 51.2시간은 어떤 시간? 평균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전체 노동시간을 우리가 추정해야 돼. 어떻게 추정하면 돼? 평균 시간이 51.2시간이고 8대를 생산할 거니까 이거 2개 곱한 게 전체 노동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토탈 레이버 아워, 전체 노동시간은
생산량에다가 평균 시간을 곱하면 돼. 그럼 여기 8에다가 51.2 곱해보면 여기가 얼마냐면 409.6시간이야. 전체 노동시간이. 그럼 4대까지 만들면 256시간이고 거기서 4대 더 만들면 409.6시간이니까 4대를 더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은 얼마다? 153.6시간이다. 이제 4대를 더 만들면 몇 시간이 추가로 발생할 거다? 153.6시간이 추가로 발생할 거고 그러면 원가는 시간당 노무원가, 시간당 VH 곱하면 원가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생산이 늘어날 때 노동시간, 최종적으로 원가가 얼마 늘어나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단위당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생산이 늘어날 때 노동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아야만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 규칙으로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평균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규칙, 이걸 누적 평균 시간 모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규칙을 이용하면 추가적으로 4대 더 만들 때 들어간 노동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의 방식이에요. 자, 이거 받고 그다음에 책에 그 위에 보면 609페이지에 위에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게 있죠? 그 80시간에 동그라미 쳐져 있지.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평균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다. 그다음 그 줄어든 비율을 뭐라 부른다? 학습률이라고 부른다. 그 바로 밑에 있죠. 학습률은 학습 효과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학습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누적 평균 시간 모형 상황. 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생산량, 여기서 세로축은 평균 시간이야. 학습 효과가 없다면 평균 시간이 일정하겠죠. 단위당 노동 시간이. 근데 학습 효과가 있으면 단위당 평균 시간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가는 거지. 생산을 많이 할 때마다. 그래서 1일 땐 지금 얼마냐면 1일 때 100시간이었어요. 100시간. 여기였고 2일 때 80시간. 이만큼이었고 4일 때 64시간. 이런 식이 돼서 4일 때 64. 이렇게 돼 가지고 이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평균 시간이 직전에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건 제곱 함수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루트 함수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이게 뭐냐면 지수 함수야. 그래서 x와 생산량과 평균 시간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이런 방식의 지수함수식이 돼.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지수함수식이 되는데 지수함수를 풀 일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괜히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만 하면 돼. 그럼 이 식에서 a가 뭐냐? a는 여기서 y가 이게 평균 시간이고, 응? 여기서 x가 이게 조업도란 말이야. 그럼 x가 얼마든, x가 얼마든, 이제 얼마냐 일단 이제 그만. x가 만약 1이면, x가 1이면 b가 얼마든 여긴 1이죠. x가 1이면. 그래서 a가 뭐냐? 여기가 1이면은 1에다 a 곱한 게 평균 시간이니까 첫 단위 노동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평균 시간의 출발, 몇 시간이 시작해서 작아져 가는 거야? 100시간이 시작해서 줄어들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식에서 a는 평균 시간의 시작이다. 첫 단위 시간이고, 이 문제 같으면 100시간에 시작해서 작아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b 값은 이걸 여러분이 계산할 일은 없고요. a 값의 의미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첫 단위 노동 시간이고, b 값은 수학적으로 뭘 해주냐면 이 지수함수 식에 줄어들어가는 정도를 정해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건 학습률이 0.8이잖아요. 학습률이 0.9면, 참고로 학습 효과는 학습률이 높으면 큰 거야, 작은 거야? 학습률이 높으면 학습 효과는 커요, 작아요? 학습률이 높으면 학습 효과는 작은 거예요. 학습률이 1이면 무슨 뜻이야? 계속 100시간 들어간 학습 효과가 0이라는 거야. 학습률이 작을수록 학습 효과가 큰 거야. 응?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본 누적 평균시간 모형에서 학습률이 0.8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학습률 0.7인 그래프는 학습률 0.7 직전에 70%로 주는 그래프는 요 노란 그래프가 될까요? 아니면 요 빨간 그래프가 될까? 0.7이면 학습률은 이 작으니까 학습 효과는 더 큰 거죠? 너무 내려왔지만 이쪽이 0.7이고 여긴 0.99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 1이고 학습 효과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 요걸 정해주는 게 요 지수값이야. 그래서 이 학습률이 달라지면 저 B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B값을 학습 지수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걸 수리적으로 계산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시계 보시면 y는 a x-b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서 a는 알아셔야 돼. a는 의미가 뭐야? 그 그래프 있고 그 밑에 거기 식 있잖아. y는 a x-b에서 a는 평균 시간의 시작. 몇 시간에 시작해서 작아지는 거 이 문제 같으면 100시간에 시작해서 작아지니까 그 100시간이야. 그 a가 100시간이고 그 다음에 b값은 뭐에 따라 달라져? 학습률에 따라 달라져서 그걸 학습 지수라고 하긴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뭐 계산할 일은 없다. 응? a만 알면 되고 그 밑에 토탈 레이버 아워 전체 노동시간 계산한 걸 보시면 아까 이거예요. 여기 전체 노동시간 어떻게 찾았죠? 생산량의 평균시간 곱했잖아.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밑에 뭐 식으로 푼 게 있는데 뭐 그렇게 풀 일은 없어.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 전체 노동시간 어떻게 찾으면 돼? 평균시간에 뭐 곱하면 돼요? 생산량 곱하면 된다.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객관식 문제 한 90%는 여기서 나와요. 2의 배수로 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2의 배수로 갈 때는 저식 쓸 것도 없고 그냥 학습률 곱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식을 쓸 일이 2차 같으면 있는데 언제 있냐면 2의 배수가 아닐 때. 여기 8번째 단위 만들 때 들어간 노동시간 어떻게 찾아요? 8번째 단위 만들 때 들어간 노동시간. 그 책에 그 뒤에 한번 내용 보시면 610페이지 거기 8-5번 있죠? 8-5번에 그리고 그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쳐진 거 있잖아. 학습률이 2의 -b. 이것도 그냥 그 식을 풀 일은 없어. 그냥 학습률이 달라지면 B값이 달라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식 풀 일은 없습니다. 자, 8-5번 그거 읽어보고 주기사 나무에는 80%의 누적 평균시간 학습 모형이 적용되고 있다. 첫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 노동시간은 100시간이며 회사는 지금까지 총 4단위의 제품 생산을 완료했다. 단 80%의 학습 곡선의 학습 지수는 0.3219다. 근데 여기 0.3219를 여러분 직접 넣어서 뭐 수식을 풀고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야. 중요한 건 첫 단위 노동시간이고 첫 단위 노동시간이 100시간이고 학습률 80%죠? 그럼 여기랑 어때요? 여기 첫 단위 100시간이고 학습률 80% 이거랑 똑같은 학습 곡선이야. 그래서 거기 물음 요구사항 1번이 현재까지 4개를 만들었고 다음 달에 4개를 더 만들 거다. 아까 여기 계산한 거지. 4개를 더 만들면 몇 시간 더 들어갈 거다? 153.6시간. 그래서 그 1번 요구사항 1번과 2번 합친 게 1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1, 2 합치면 그게 1차에 나오는 거야. 2번에 보면 노무원가가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노무원가 발생액은 얼마로 추정되느냐. 153.6시간이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시간당 10,000원이니까 노무원가는 얼마로 이제 예상하면 돼. 153만 6,000원을 노무원가 예상치로 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2번까지가 1차에 많이 나오고 3번은 좀 2차용이야. 1차보다는. 그 3번 어떻게 되겠어요? 8번째 단위 생산할 때 소요된 노동시간.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4단위 더 만들 때 몇 시간 추가로 들어가느냐는 어떻게 찾았냐? 4단위 더 만들고 나서 평균시간 찾은 뒤에 전체 노동시간을 찾고 4단위 생산 전 전체 노동시간을 찾아서 토탈 레이버 아워의 차이로 마지날,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을 찾았죠. 여긴 생산량과 마지날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토탈 노동시간을 찾아서 그 차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을 찾아야 돼. 그러면 8번째 단위 만들 때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7번째 단위에서의 총 노동시간을 찾아가지고 8번째 단위의 총과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으로 나오겠죠.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일곱 번째 토탈을 찾아야 돼. 일곱 번째 토탈은 2의 배수가 아니죠. 2의 배수가 아닐 땐 이 식을 써야 된다고. 이 식을. y는 ax-b. 여기서 a가 이 문제 같으면 얼마예요? 첫 단위 노동시간이니까 100시간이지. 현재 문제는 y는 100의 x-b인 거야. 근데 x가 얼마일 때 평균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야? 7일 때. 그럼 7의 마이너스 b인데 이거는 문제에서 줄 거야. 지수값이라 쌀집 계산기로 계산이 안 돼요. 거기 얼마로 줬어? 7의 마이너스 b 값을 0.5345 이렇게 줬죠? 그럼 여기가 이 전체가 0.5345니까 100에다 0.5345 하면 7일 때 평균 시간은 53.45시간이라는 거지. 이렇게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돼. 우리 시험 목적상은 2차의 경우에. 그럼 여기가 첫 단위 100시간에 7의 마이너스 b인데 이게 0.5345니까 일곱 번째 단위 평균 시간이 53.45시간이다. 그럼 전체 노동시간 어떻게 찾으면 돼요? 평균이 53.45니까 토탈은 거기다 얼마 곱하면? 7 곱하면 토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7 곱하면 53.45에 7 곱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 안 적어놨네. 53.45에 7 곱하면 이게 얼마? 374.15. 여기가 374.15니까 요 차이가 네 단위 마지막 여덟 번째 단위 만들 때 들어간 노동시간이 되겠지. 이게 일곱 번째 토탈, 여기 여덟 번째 토탈이니까 차이 찾으면 몇 시간? 35.45시간 나오고 여기다가 시간당 금액 곱해보면 원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배수는 이 식을 쓸 일이 없어. 근데 이건 언제 쓰냐면 2의 배수가 아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일곱 번째나 뭐 여섯 번째나 뭐 이런 2의 배수 아닌 거 찾을 때는 이 식에 넣어야 되고, 이 식에 넣을 때는 우리 시험 목적상 심플해. 첫 단위 노동시간에 x-b인데 x-b 값은 줄 거다. 그거 대입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누적 평균 시간 모형. 자, 평균 시간 모형 이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 봤고요. 그다음에 뭐 중분단 시간 모형인데 오늘 뭐 그것까지 다 하고 문제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객관식 문제를 좀 풀게요. 뒤에 평균 시간 모형 적용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 여기 책으로 619페이지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VOH가 10,000개 만들 때 발생 원가가 나와 있고 학습률이 80%일 게 누적으로 8만 개 주문에 대해서 제시할 최소 판매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제시 가격 찾으려면 원가가 얼마 추가로 발생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VOH 세 가지가 발생할 텐데 일반적으로 재료 원가는 학습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비행기 만들 때 들어간 재료나 두 번째 비행기 만들 때 들어간 재료나 비행기 재료는 똑같다. 그럼 학습 효과는 뭐냐? 작업하는 노동 시간이 빨라지면서 가공 원가가 주는 거야. 그래서 학습 효과는 재료 원가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거기 10,000개 분이 90만 원이면 8만 개 만들면 얼마 발생하겠어요? 이걸 단가로 찾아도 되고 90만 원이 10,000개 분이면 8만 개라면 변동가 당해당 금액이 일정하니까 8배 발생하겠지. 그러면 재료원가는 720만 원이 발생액이 될 거야. 그 다음 노무원가는 당연히 학습 효과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 VOH도 노무원가가 학습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주로 사람이 작업한다는 거고 사람이 작업하면 VOH도 노동시간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 아닌 문제가 일부 있지만 미국 문제들은 다 VOH는 학습 영향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그게 제대로 낸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노무원가는 시간당 10원인데 40만 원이니까 노동시간은 몇 시간 쓴 거야? 10,000개 만들 때? 4만 시간 쓴 거죠? 그 다음 4만 시간에서 VOH가 8만 원이니까 시간당 VOH는 얼마였다는 거야? 2원이었다는 거지. 응? 그러면 시간당 노무원가는 10원이고 시간당 VOH는 2원인데 요 시간이 학습 효과를 받기 때문에 8만 개 만들 때 몇 시간 들어가는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8만 개 만들 때 몇 시간 들어가는지. 그럼 이제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시간을 추정해 보면 현재 생산량은 10,000개입니다. 10,000개 만들면서 들어간 전체 노동 시간은 지금 얼마였어요? 추정할 수 있는 게 노무원까지 40만 원인데 시간당 10원이니까 몇 시간 현재 쓰고 있었던 거야? 4만 시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죠. 4만 시간. 10,000개일 때 4만 시간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몇 개를 만들고 싶으냐면 누적으로 8만 개까지예요. 그러면 7만 개를 더 만드는 거고 8만 개죠. 그러면 이때 10,000개는 다 갖고 가는 거니까 평균 시간은 정말 유닛 베이스의 단위당 평균 시간을 찾아도 되지만 배치 기준으로 평균 시간을 찾아서 규칙을 찾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 같으면 다 10,000개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10,000개를 한 배치로 보면 1, 2, 4, 8배치까지 생산하면 8만 개 되는 거죠. 그럼 2의 배수가 2배가 몇 번 되는 거야? 3번 되는 거지. 2의 3승. 응? 그러면 평균 시간이 학습률만큼 줄어 들어갈 건데 여기 이 문제 학습률은 몇 %예요 지금? 11번은? 학습률이 현재 80%잖아. 그럼 처음 10,000개일 때 평균 시간 10,000개 기준 평균 시간 찾으면 4만 시간이고 이게 학습률 80%니까 학습률 1번, 2번, 3번 곱하면 8만 개 8배치일 때 평균 시간이 되겠죠 배치당. 그럼 이거 평균 시간 나와 찾으면 얼마나? 0.8 3번 누르면 24,480시간이 8배치까지 만들었을 때의 배치당 평균 시간 10,000개당 평균 시간이야. 근데 8배치니까 여기 토탈은 어떻게 하면 돼? 24,480에 얼마 곱하면? 8 곱하면 토탈 나오겠죠? 여기다 8 곱해보면 전체 노동시간이 163,840시간. 그러면 이제 8배치 8만 개까지 만들면 시간이 163,840시간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노무원가는 시간당 10원이니까 1,638,400원 발생할 걸로 추정하면 되고 VH는 시간당 2원씩이니까 여기다 2원 곱하면 327,680원을 예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치면 전체는 916,080원이 총 원가 추가로 발생할 거고 수익은 이거보다 많이 받아야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이거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이게 전형적인 문제 방식이야. 학습 효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가가 얼마 더 발생하느냐 이거 예상하면 재료 원가는 학습 효과 영향이 없어. 선형함수로 찾으면 돼.
노무원가와 부유치가 학습효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새로 발생한 노동시간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원가를 찾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간단히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규칙을 찾은 거는 생산량과 평균시간 사이 규칙이잖아요. 생산이 2배가 되면 평균시간이 직전에 0.8이 됐죠.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될까? 이 전체는 생산량의 평균시간 곱하면 되니까 2에다가 0.8 곱한 것만큼 증가하겠지. 여기가 x면 얘는 2x가 되는 거고, 여기가 y면 얘는 0.8y가 되잖아. 그럼 토탈은 여기는 x 곱하기 y고 얘는 2x 곱하기 0.8y니까 결국 하면 2 곱하기 0.8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학습률의 2배만큼 토탈이 바뀐다고. 그러면 4만에다가 1.6을 3번 곱하면 얘죠. 그냥 4만에 1.6 3번 곱하면 16만 3,840. 그럼 이거 알면 여기다 바로 12 곱해서 따로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12 곱해서 찾은 뒤에 거기다가 720만 원 넣으면 바로 답이야. 그래서 학습률은 생산량과 평균 시간 사이에 요 사이에 0.8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x가 되면 0.8y가 되니까 2 곱하기 0.8만큼 토탈은 규칙을 가지면서 바뀌겠지. 학습률이 90%다. 그럼 토탈은 1.8배씩 커지겠죠. 2 곱하기 0.9에서. 자,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봤고, 그 뒤에 12번 좀 풀어보죠.
자, 600단위에 대한 계약 입찰에 참여할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200개를 만든 거예요. 200개를 만들면서 원가 발생했죠. 재료원가, 노무원가, FOH, VH,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0개는 만들었고 600개를 더 만들면 누적으로는 800개까지 가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이제 평균 시간을 뭘로 찾을 거냐? 200개에 얘가 4배니까 200개를 한 배치 보면 4배까지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될 거고. 네, 200개 만들면서 발생한 원가에 가로 1번에 고정제조 환자분가는 처음 생산량 200단위 그 원가를 전부 배부했기 위해서 보상받았기 때문에 600단위 입찰에는 보상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200개분만 보상 200개에서 FH 다 보상받아서 600개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겠다. FH는 이런 뜻이죠. 추가로 발생한 원가도 없고 변동제조 환자분가는 노무원가에 배려한다. 학습과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VH가 거기 얼마 있어요? 7,500원 있죠? 몇 시간에 7,500원이야? 거기 3,000시간에 7,500원이니까 시간당 VH는 얼마다? 2.5원씩 발생한 거야. 시간당. 그래서 시간만 알면 VH를 추정할 수 있겠지. 그 다음 거기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일반 관리 및 이윤 보상 목적으로 노무원가 20% 이걸 일정하게 가산한다. 그럼 노무원가 20원이면 시간당 20원에 20% 4원씩 더 가산시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재료원가 학습효과 영향 없고 노무원가 VH 학습효과 영향이 있고 기타는 노무원가 20%니까 그거 덧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간만 알아내면 이 자리에 넣어서 노무 VH 기타 찾으면 되고 재료원가는 학습효과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기 주어진 거에 재료원가 지금 얼마 있어? 5,000원 있잖아. 200개 5,000원이에요. 그러면 3배 더 만든 600개 만들면 얼마야? 15,000원 되겠지? 200개 5,000원이니까 5,000원은 200개 분이고 15,000원이 재료원가. 그 다음에 노무원가 VH 기타인데 요거는 추가로 발생한 노동시간을 찾아야 돼. 현재 200개 만들면서 노동시간 몇 시간 썼어요? 3,000시간 썼죠? 200개에 3,000시간이 전체 노동시간. 그럼 200개를 한 배치로 하면 평균 시간은 3,000시간 될 거고 학습률은 몇 %예요? 거기? 현재 학습률은 몇 %? 90% 학습률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200개에 3,000시간인데 학습률이 2배가 되면 직전에 90%, 다시 2배가 되면 직전에 90%니까 3,000시간에 0.9 2번 곱하면 4배치 800개일 때 200개 배치당 평균 시간이 나오겠지. 요거 찾으면 얼마야? 2,430? 여기가 2,700이고 2,430인가? 그럼 이거는 200개 한 배치에 2,430이고 토탈은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4 곱하면 다 되는 거지. 4, 800개니까 200개 기준 2,430이니까 여기다가 4 곱하면 토탈 몇 시간 되는 거야? 4 곱하면 9,720? 여기가 9,720시간이고 자, 이 9,720시간은 몇 개 만들었을 때 9,720이에요? 800개 만들었을 때 9,720이고 200개는 별도로 만든 거 우리가 여기다 정부에 입찰하는 건 600개분이니까 요 200개분 뺀 나머지가 600개분 추가로 생산했을 때 원가죠. 그래서 600개를 더 만들었을 때 얼마 더 시간이 발생하느냐는 여기서 3,000을 빼야지. 그러면 6,720시간이 추가로 발생한 노동시간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6,720시간 집어넣어서 시간당 노무원가는 20원, 134,400원. 134,400원이고 VH는 6,720시간에 시간당 2.5원. 2.5원 하면 16,800원. 그 다음에 기타는 6,720시간에 대해서 4원. 그러면 26,880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전체 금액은 193,08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누적 평균시간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료원가는 여전히 마찬가지. 재료원가 학습효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료원가 학습효과 영향을 받지 않고 노무원가 VH가 학습효과 영향을 받고 여기 같으면 기타가 하나 더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금액 찾으려면 노동시간이 얼마 더 발생할지 알아야 된다. 노동시간은 생산량의
이 2배 될 때마다 평균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규칙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평균 시간 찾은 뒤에 거기 생산량 곱하면 총 노동 시간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토탈로 바로 찾아가면 어떻게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도 200개를 한 배출해서 여기가 x라면 2배 되면 2x 되는 거고, 그때 평균 시간 y라고 하면 0.9y가 되는 거니까 토탈은 2 곱하기 0.9만큼 커지는 거지. 1.8, 학습률의 2배만큼. 3000에 1.8 두 번 곱하면 9720이지. 거기서 얼마 빼면? 3000 빼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 나오고, 거기다 바로 단가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000시간에 2 곱하기 0.9를 두 번 해서 거기서 3000시간 빼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6720시간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학습효과 영향을 받는 원가가 26.5원이니까 요 곱하면 이 토탈이 나오는 거야. 바로 여기다가 5,000원의 3배 이러면 금액이 193080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직접 두드려 계산하면. 그 다음 요거 가로를 풀면요. 가로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3000시간에 26.5원에다가 2 곱하기 0.9의 제곱에 3000시간에 26.5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뭐냐? 얘가 거기 문제에 학습효과 영향을 받는 원가, 노무원가 얼마 있죠? 6만원 있고 VOH가 7,500원 있고 기타가 12,000원 있잖아. 그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79,500원이지? 이게 79,500원이야.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학습률 넣어가지고 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79,500원에 1.8 두 번 해서 거기서 79,500원 빼면 이 금액이 바로 나오는 거야. 응?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습 곡선은 생산량과 평균 시간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규칙이 있으면 생산량과 전체 노동 시간 사이도 규칙이 있고, 이게 규칙이 있으면 생산량과 학습 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체 원가 사이에도 동일한 규칙이 성립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생산량과 전체 노동 시간 사이 규칙이잖아. 여기다가 26.5원 곱하면 학습 효과에 영향을 받는 원가와 전체 원가와 생산량 사이 규칙이 되는 거야. 단가 곱한 상태, 금액으로 그냥. 그래서 제일 빨리 푸는 거는, 이거 학습 곡선 문제 풀 때 제일 빨리 푸는 거는 거기 노무원가, VOH, 기타 다 더해 놓으면 79,500원. 그거 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 시간으로 안 갔다 와도. 그건 살짝 응용이고. 헷갈리시면 원래대로 생산량과 평균 시간 규칙, 이게 명확하면 생산량과 전체 노동 시간 규칙, 학습률의 2배만큼 바뀐다. 그 다음 그것도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더 빨리 푸는 거는 생산량과 학습 효과 영향을 받는 전체 원가 가지고 여기다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평균 시간 모형 요건 설명드렸고, 증분단 시간 모형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더 넘어가는데, 그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시간 모형까지 설명드렸어요. 네, 수고하셨어요.